자, exclusive O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exclusive OR 투입력, 입력이 두 개인 exclusive OR 함수는 이렇게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여기가 y바, 여기는 xy바, 여기는 x바 y. 결국 출력은 뭐가 됩니까? xy바 5와 x바 y, 즉 익스클루시브 5가 됨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를 구현한 회로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랜드 게이트만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x, y, 여기는 뭐예요? x랑 y랑 AND 한 거에 바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드물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x바 5와 y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출력은 뭐가 될까요? 여기 출력은 x에다가 x바 5와 y바를 AND한 것의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y바의 바만 남겠네요. x바는 0이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x바 5와 y 이렇게 되겠네요. 드물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을 살펴보면 여기는 y에다가 x바 5와 y바를 AND한 것에 바니까 뭐만 남죠? 여기는 x바 y 한 것에 바만 남겠습니다. 결국 얘는 드물간의 정리 적용하면 x5와 y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두 개를 AND한 거에 바, 즉 x바 5와 y, 그 다음에 x5와 y바니까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바 y바에 가 남고 그 다음에 xy가 남겠죠. 결국 얘는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수식은 x와 y의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노아가 되겠죠. 이거의 바니까 결국 익스클루시브 노아랑 똑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1번 회로하고 2번 회로는 둘 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표현한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 XY 익스클루시브 OR는 X바 Y, OR XY 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노아도 마찬가지 XY, OR X바 Y 바. 그 다음에 제로하고 X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X, 1하고 X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X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0이면 1이고 1이 출력되고 0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1이 되고, 만약에 1이면 X가 1이면 1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0이 되고, 결국 여기는 X값하고 반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X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식이 흥미롭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풀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OR는 A의 바, 그리고 B, 그 다음에 A, B바, A, B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얘는 뭐랑 똑같죠? 얘는 익스클루시브 노아랑 똑같네요. 익스클루시브 노아, 투입력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또 뭐랑 같습니까? 익스클루시브 OR 한 거에 바랑 같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익스클루시브 OR로 표현하면 변수 하나, 우변에 있는 변수 또는 좌변에 있는 변수 하나를
보수를 취해서 익스크루시브 OR을 하면 익스크루시브 노아랑 똑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식은 입력 변수가 두 개니까 익스크루시브 OR하고 익스크루시브 노아는 서로 보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얘랑 같은 얘기입니다. 즉 x와 y의 익스크루시브 OR 한 거에 전체 바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변수 하나를 보수를 취해서 익스크루시브 OR을 한 거랑 똑같다. 얘는 결국 익스크루시브 노아랑 똑같다. 이 식을 나타낸 것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도 우리가 익스크루시브 OR하고 익스크루시브 노아를 변환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도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x와 y 바의 익스크루시브 노아, a와 b의 익스크루시브 노아는 ab, o와 a바, b바니까 ab, o와 a바, b바, 즉 x바, y. 결국 얘는 또 익스크루시브 오화가 되겠네요. 익스크루시브 오화 자체는 입력이 두 개일 경우 익스크루시브 노아랑 서로 반대가 되죠. 따라서 익스크루시브 OR을 익스크루시브 노아로 표현하는 방법은 입력이 두 개일 경우 이렇게 익스크루시브 노아의 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변수 하나에 보수를 취한 다음에 익스크루시브 노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많이 응용될 수 있는 관계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1을 출력하는 이러한 함수 f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형태는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이런 형태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1을 출력하죠. 이 함수에 대한 표현식이 뭐가 되겠어요? 익스크루시브 오화가 되겠죠. 익스크루시브 오화 게이트를 익스크루시브 노아로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스크루시브 오화를 익스크루시브 노아로 표현하는 방법은 익스크루시브 노아가 되고 그 다음에 변수 하나에 보수를 취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생각을 하면 x와 y의 익스크루시브 오는 x와 y 바의 익스크루시브 노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은 어떤 식이 이용됐을까요? 변수가 두 개인 경우 x와 y의 익스크루시브 오화의 반은 뭐가 됩니까? 익스크루시브 노아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간단합니다.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1을 출력하는 함수 익스크루시브 오화 함수죠. 그런데 변수가 입력 변수가 홀수일 때는 익스크루시브 오화 함수랑 익스크루시브 노아 함수는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출력하는 함수, 즉 2분 펑션.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출력하는 함수 2분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1이 2개, 1이 2개. 자, 그러면은 함수 f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만약에 이 체크된 부분에 1을 출력한다면 익스크루시브 오화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모두 1을 출력하므로 익스크루시브 오화 함수의 반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x와 y의 익스크루시브 보수는
익스크루시브 노아랑 똑같고, 익스크루시브 노아는 또 익스크루시브 오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변수 하나의 보호수를 취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 이 경우에도 이거를 하나로 보면은 뭐 x라고 합시다. a하고 x의 익스크루시브 오아의 바는 전체의 바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하고 x 바하고의 익스크루시브 오아다. 즉,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과 같고, 그 다음에 입력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 익스크루시브 오아의 보수를 취해준 경우에는 익스크루시브 노아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경우에는 요거를 하나로 본 겁니다. 요거를 하나로 보고 이걸 y라고 하면 y하고 c하고 익스크루시브 오아의 전체의 바는 y의 바하고 c하고의 익스크루시브 오아다. 이걸 y로 본 거죠. 그리고 a하고 b의 즉 입력이 두 개인 경우에 익스크루시브 오아의 바는 익스크루시브 노아랑 똑같다. 즉 입력이 세 개일 경우에 일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를 출력하는 함수에 대한 편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드 페리티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드 페리티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뭐냐면 오드 페리티 제너레이터 이건 뭐냐면 이 경우에는 이제 입력이 XYZ이고 입력이 3bit대일 때에 페리티를 만들어내는 페리티를 출력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X, Y, Z 3비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하나를 첨가해서 송신하거나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오드 페리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페리티 비트를 포함하여 여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홀수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입력이 000이에요. 전체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여기는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입력 데이터가 001입니다. 전체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P는 0이어야 되겠죠. 만약 입력이 011이면 전체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여기는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식으로 출력 페리티를 구한 다음에 출력 페리티에 대해서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기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3, 4, 5, 6, 0, 3, 5,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카르노 맵에 매핑하면 0, 1, 2, 3,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뭡니까?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출력하는 함수죠. 따라서 출력 함수 P 오드 페리티 출력 함수 P는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출력하니까 익스크루시브 오아의 전체 반대가 된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요 뒤에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 앞에 걸 하나로 보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회로도로 그리면
그런데 이제 익스크루시브와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회로도로 그리면 여기 이렇게 되죠. xy의 익스크루시브 5와 여기는 x와 y의 익스크루시브 5와 한 다음에 이제 z를 익스크루시브 노아 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요 안에다가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드 페리티 제너레이터를 설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오드 페리티 체커입니다. 오드 페리티 체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송신 측에서 예를 들어서 x, y, z에다가 페리티를 포함시켜서 송신을 했고 수신 측에서 얘를 받았어요. 수신 측에서 x, y, z, p를 송신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랬을 때 이 회로는 오드 페리티 체커입니다. 체커 검사기죠. 체커. 페리티 체커. 그래서 출력을 C 5도에서 5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출력은 뭘 출력하냐? 0 또는 2를 출력하겠죠. 0의 의미는 뭐냐면 에러가 없다. No error. 1의 의미는 이제 에러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X가 이제 P를 수신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수신된 데이터는 이렇고 페리티가 이렇다. 그러면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1의 개수가 홀수여야 되는데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있다.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하고 페리티 비트를 받았는데 전체 1의 개수가 홀수. 따라서 오류가 없다. 만약에 이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1의 개수가 짝수죠? 우리는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전체 1의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죠. 1의 개수가 4개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있다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드 페리티 체커의 출력 C 아웃 C 오드에 대해서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0번째 1이고 1, 2, 3번째 4, 5, 6, 9, 10, 그 다음에 12, 13, 14,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 1, 2, 3, 4, 5, 6,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뭡니까? 짝수일 때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exclusive OR랑 반대다. exclusive OR랑 반대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유도가 된 겁니까? 이건 간단하죠. A랑 B의 exclusive OR의 반은 뭐예요? A랑 B랑의 exclusive NOR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면 X랑 이걸 K라고 하면 X랑 K랑의 exclusive OR의 반은 X랑 K랑의 exclusive NOR랑 같다. 자, 여기는 어떻게 변환이 된 건가요? 여기는 우리가 배웠죠? A하고 B하고 exclusive OR인데 이걸로 exclusive NOR로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 바의 exclusive NOR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B에 해당되는 거죠. Y랑 B랑의 exclusive OR는 뭐라고요? Y랑 B 바의 랑 exclusive NOR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변환이 된 건가요? 이건 간단하죠. A하고 B하고의 입력이 두 개인 것에 exclusive OR의 반은 뭐랑 똑같다고요? exclusive NOR랑 똑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드 페리티 체커의 출력 C 오드에 대한 출력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식하고 네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입력 변수가 4개일 경우에 exclusive no와 함수랑 exclusive o와 함수의 관계는 서로 보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exclusive o와 no와 게이트를 이용해서 페리티 체커, 페리티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설계한 페리티 생성기, 페리티 제너레이터하고 페리티 체커를 이용해서 송수신에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쪽이 송신 측이 되겠고, 요 데스티네이션, 여기 타겟 목적지 이쪽이 이제 수신 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와 같이 XYZ 3비트고 여기는 데이터 3비트 그리고 생성된 오드 페리티하고 함께 전체 4비트가 수신 측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 전달된 값은 XYZ하고 이 페리티 비트가 되겠죠. 이 페리티 비트 전체 4비트를 받아서 이 페리티 체커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4비트 내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리티 체커의 출력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에러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거고 1이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리티 생성기하고 페리티 검사기, 페리티 체커는 이러한 용도로 송신할 때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송신하고 수신 측에서는 그 페리티 비트와 함께 데이터 비트 상에 오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페리티 체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븐 페리티 생성기를 한번 설계를 해보죠. 이븐 페리티, 오드 페리티가 아니라 이븐 페리티인 경우입니다. 비슷한 예제이긴 하지만, 자, 이븐 페리티 생성기, 이븐 페리티 제너레이터 생성기가 되겠죠. 입력은 뭐가 되고요? 입력은 X, Y, Z 3비트라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페리티는 이븐 페리티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는 XYZ고 데이터 비트는 XYZ고 3비트고 여기에다가 이븐 페리티를 추가해서 송신측으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븐 페리티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전체 일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이븐 페리티니까 짝수가 돼야 되죠. 자, XYZ가 000입니다. 그러면 이븐 페리티는 뭐가 될까요? 0이어야만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겠죠. 만약 001이면 페리티 비트는 뭐 1이 돼야지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겠죠. 이 경우도 1이 되어야 전체 1의 개수가 짝수.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경우도 1이어야지 전체 1의 개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된다. 자, 이븐 페리티 출력, 이븐 페리티를 sum of minterm 표현식으로 표현을 하면 0, 1, 2, 4,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렇게 일이 카로노맵상에 이런 형태로 1인 경우는 1의 개수가 홀수 1대1을 출력하므로 exclusive OR가 되겠습니다. exclusive OR.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A하고 B하고의 exclusive OR는 exclusive NOR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하고 한쪽에 보호수를 취해서 exclusive NOR를 하면 되죠. 요걸 우리가 이제 하나로 보면 예를 들어 K라고 보면
x하고 k하고 exclusive OR는 x하고 k 바하고의 exclusive 노아랑 같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그런 거죠? 여기는 간단하게 A하고 B하고 exclusive OR의 바는 간단 입력이 두 개일 경우니까 exclusive NOR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번 페리티 생성기에 대한 표현식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입력 변수가 세 개일 경우에는 exclusive OR 함수하고 exclusive NOR 함수의 출력이 같다.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exclusive 입력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exclusive OR 함수하고 exclusive NOR 함수의 출력은 같고, 입력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exclusive OR 함수하고 exclusive NOR 함수의 관계는 서로 보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even parity 체크입니다. 같은 예제긴 한데요. 유사한 예제죠. even parity 검사기 체커가 되겠습니다. 입력은 뭐죠? X, Y, Z하고 페리티 bit를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1을 출력하고 오류가 있으면 0을 출력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정상인 경우입니다. 자, 전체 1의 개수는 짝수개, even 페리티니까 짝수개가 되겠죠. 자, 여기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요 비트의 1의 개수가 짝수여야지 정상이죠. 정상이다. 1의 개수가 짝수인가요? 홀수이죠. 그러니까 1이다. 1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에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1의 개수가 홀수이니까 1이다. 결국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뭐 같은 방법으로 다 채우고, 이 경우는 1의 개수가 짝수니까 얘는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출력 even parity를 사용할 경우에 체커의 출력을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하면 0, 1, 2, 3, 4, 5, 6, 7, 8, 11, 13,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모두 1을 출력하죠? 얘는 뭡니까? exclusive OR 함수다. exclusive OR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exclusive NOR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거를 exclusive NOR로 한번 표현해 보고 exclusive NOR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얘네들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것을 exclusive NOR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랑 여기를 하나로,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x랑 이걸 세모라고 하면 세모의 바, 세모의 바하고의 exclusive NOR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K라고 생각하면 Y하고 K의 exclusive OR의 바, 그럼 뭐예요? Y하고 K하고의 exclusive NOR가 되겠죠. Y하고 K하고의 exclusive NOR가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한쪽에 바, 자, 여기서 이게 적용된 거는 뭐냐면 A하고 B하고의 exclusive OR는 뭐랑 같다고요? A하고 B 바의 exclusive NOR랑 같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과 같게 됐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식은 어떻게 해서 된 건가요?
A하고 B하고의 exclusive OR의 전체 반은 A하고 B하고의 exclusive 노화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얘는 뭐예요? X하고 Y하고 얘는 뭐죠? 익스클루시브 OR을 익스클루시브 노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Z하고 P 바의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되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 식과 같은 거예요. A하고 B하고의 익스클루시브 OR는 A하고 B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바랑 같다. 얘는 또 뭐랑 같죠? 익스클루시브 OR니까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전체 바랑 같죠. 따라서 요거를 하나로 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나로 보면 예식을 가는데 이건 뭐냐면 요 관계식에서 A하고 B 바하고의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A하고 B하고의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전체 바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본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분 페리티를 사용할 때 페리티 체커의 출력 함수는 이렇게 된다. 결국 유도를 익스클루시브 노아로 유도를 했더니 입력 변수가 4개일 경우에 x, y, z, p하고 익스클루시브 OR는 전체 익스클루시브 노아 함수랑 보수 관계다. 우리 이미 배웠죠? 입력 변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익스클루시브 OR 함수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아 함수의 관계는 서로 보수 관계가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페리티 비트 생성기, 이분 페리티, 오드 페리티 생성기, 그리고 이분 페리티, 오드 페리티 체커, 회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입력 변수의 개수가 2개일 경우, 그리고 입력 변수가 4개일 경우, 짝수일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OR 함수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아 함수의 관계는 서로 보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고, 입력 변수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익스클루시브 OR 함수의 출력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아 함수의 출력이 같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미 다뤄본 거고, 요 식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익스클루시브 OR하고 입력이 2개일 경우에 익스클루시브 노아하고의 관계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를 익스클루시브 노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익스클루시브 OR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얘랑 같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증명을 해봤으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입력 변수가 5개일 경우 또는 입력 변수가 6개일 경우에 익스클루시브 OR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집적 회로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집적 회로, 그럼 IC인데 IC는 뭐 약자냐면 Integrated Circuit입니다.
CUIT, CIR, CUIT, circuit, I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직접 회로 번역하게 되면 직접이 아니라 직접 회로가 되겠습니다. 직접 회로. 그래서 한자로는 집, 모을집, 모으다 그런 개념이죠. 얘는 쌓다. 그래서 직접 회로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IC, 요 그림과 같은 IC 또는 이와 같은 칩을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하는데, 직접 회로는 내부를 어떻게 설계를 해요?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수없이 많은 복잡도에 따라서 수만 개, 수천만 개의 게이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칩으로 구현했죠.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 층으로 쌓아서 이와 같은 조그만한 칩의 형태로 만든 회로, 이게 바로 집적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집적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특히 전체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우리가 얘기했죠, 스펙, 즉 설계 사양과 디자인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설계 제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설계 제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을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랄지, 나는 칩 면적을 줄이는 게 최대 목적이다, 또는 전력을 최소화하는 게 최대 목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은 얼마 이내로 동작을 해야 된다, 전력 소모는 얼마 이내로,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 전체 비용은 얼마 이하로, 등등의 여러 가지 설계 제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죠. 팬아웃의 개수 몇 개 이하로 떨어뜨려라.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설계 사양, 그 다음에 설계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면 전체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 이 알고리즘 설계를 해야 된다. 즉,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지,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모델링을 하냐면 하드웨어, HDL, 디스크립션, 하드웨어, 기술, 언어, 랭귀지, 이거 HDL입니다. 하드웨어, 설계, 기술, 언어, 디스크립션, 기술하다. 기술 언어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이트들을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이런 것들을 막 불러와 가지고, 오어 게이트 불러와서 선으로 연결하고, 낫 게이트 불러와서 연결하고, 이렇게 회로도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요즘은 다 이 같은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전용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회로를 합성하게 되죠. 이게 일종 HDL인데, HDL로부터 게이트 회로를 생성해내는 작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 그래서 합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되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CAD 소프트웨어 또는 CAD 툴,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CAD라고 하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죠.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합성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HDL로부터 이와 같은 회로도로 변환하는 작업,
변환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회로들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FPGA 칩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보드에 박혀 있는 이것도 하나의 FPGA 칩인데 반영구적으로 이 칩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쓰고 재사용 가능한 이러한 칩을 프로그램 가능한 칩, 이걸 우리가 FPGA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된 회로를 여기에 다운로딩해서 구현을 하고 나중에 검증이 다 끝났으면 다시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회로를 구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드상에서 FPGA 칩의 회로를 구현한 다음에 잘 동작하는지 한번 검증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 에이직 칩으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에이직 칩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 같은 에이직 칩을 포함하는 보드를 따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에이직 칩이 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집적회로 설계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이 슬라이드는 좀 개념적인 내용인데 어떤 학자는 집적회로 설계 과정, 디자인 과정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bstraction level, 추상화 수준, abstraction level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설계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디자인 스펙에서 뭐 4비트 입력, 몇 비트 입력이 들어오고 몇 비트 입력이 출력이 나가는데 어떤 더하고 뭐 곱하고 이런 연산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디자인 스펙이 되겠죠. 어떤 회로의 디자인 스펙 중에서 특히 회로의 기능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능에 관한 설계 사항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입력에다가 L을 더하고 곱하기 얼마를 하고 뭐 그래서 출력으로 내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래서 알고리즘 수준에서 알고리즘을 찾고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는 여기에 두 개를 더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여기서 곱하는 회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출력에 내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전체 구조, 블락의 연결관계, 구조적인 관계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전에 설명했던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하드웨어 설계 언어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링을 여기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런 HDL로부터 뭐를 얻냐면 게이트 수준의 어떤 회로도를 탄생시키고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게이트 회로도로부터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 수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회로를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칩 설계 도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칩 설계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건축 도면이 필요하듯이 이러한 트랜지스터 수준의 회로도로부터 이와 같은 도면, 칩을 제작하기 위한 도면 수준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고, 이 설계 도면을 칩을 제작하는 공장, 파운드리 회사에 전달하면 그 파운드리에서는 이 도면과 같이 뭐 여기에 N형 반도체를 여기 입히고 그 위에 뭐 뭐 알루미늄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선과 선은 알루미늄 또는 구리로 연결하고 뭐 이와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칩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잠깐 들었다시피 우리가 집적회로 설계하는 과정 최상위 수준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덧셈 입력으로 뭐 이렇게 몇 비트를 받아가지고 덧셈을 수행하고 거기에다가 뭐 곱하기를 연산을 수행해서 뭐 이런 회로를 나는 설계했으면 좋겠어. 이런 설계 사항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을까 알고리즘 수준에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는 어떻게 잡지 전체 구조에 대한 설계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단계 더 떨어뜨려서 그러면 HDL로 어떻게 기술을 해야지 우리가 주어진 설계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HDL로 기술하고 그 다음 수준으로 이번에는 게이트 수준으로 이러한 회로를 만들어내고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트랜지스터 수준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래서 점점 요 최상위에 있는 요 디자인 스펙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개념을 점점 추상화된 개념을 점점 구체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출력하게 되는 이와 같은 칩을 결국에는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적회로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추상화 수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HDL 하드웨어 기술 언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HDL은 베릴로그 HD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릴로그 HDL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모델링 하게 되죠. 모델링 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전에는 VHDL도 많이 사용됐으나 현재는 베릴로그 HDL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 베릴로그 HDL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디지털 시스템 설계 교과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베릴로그 HDL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고 디버깅하고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드웨어 HDL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AND 게이트 불러오고 OR 게이트 불러오고 NOT 게이트 불러오고 뭐 NAND 게이트 불러오고 NOR 게이트 불러오고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얘의 출력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에 연결이 되고 이 NOT 게이트는 여기에 입력이 되고 이 출력은 여기에 되고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다시 여기에 들어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로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 불러오고 선과 선을 연결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뭐 게이트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만 게이트다. 10만 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매뉴얼로 선을 연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선의 개수만 해도 뭐 몇십만 개가 되겠네요. 연결하다 보면 사람이 설계를 하니까 사람이 매뉴얼로 손으로 설계를 하니까 에러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이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게이트의 개수가 10만 게이트급이라고 하면 이걸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얘가 뭐 동작을 하는데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이 10만 게이트급의 그림을 놓고 게이트 그림을 놓고 게이트 회로도를 놓고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HDL을 우리가 고안해낸 거죠. 고안해내서 얘를 이용해서 HDL을 이용하면 문서화가 편리하다. 텍스트로 설계를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뭐 코멘트도 넣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기 쉽게 또는 개선하기 쉽게 여러 가지 코멘트 주석도 넣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만 뭐 파일로, 이메일로 뭐 또는 메신저로 전달을 띡 해버리면 그 파일을 열어서 보면 대충 전체 회로가 있으면 얘는 블락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구성이 되고 여기에 출력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연결되고 이런 구조들을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쉽다. 따라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같이 HDL을 사용해서, 특히 이 베릴로그 HDL을 사용해서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왼쪽에 있는 회로는 우리가 많이 본 회로죠. 어떤 회로죠? 어떤 회로입니까? 1비트 풀 애더입니다. 입력은 ABC 캐리 입력, 캐리 인풋, 그 다음에 출력은 썸과 아웃풋 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비트 풀헤더를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면,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회로, 이런 독립적인 하나의 회로를 우리가 모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 이 모듈의 이름은 풀 애더입니다. 모듈의 이름은 풀 애더입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단자는 뭐가 있죠? 입출력 단자는 sum, carryout, A, B, C, in으로 구성이 됩니다. 입출력 단자는 sum, carryout, A, B, C, in으로 구성됩니다. 순서는 뭐 관계없어요. 그 중에 썸과 carryout은 출력 단자입니다. 썸과 carryout은 출력 단자죠. 그 다음에 A, B, C, in은 입력 단자입니다. A, B, C, in은 입력 단자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연결선으로는 S1, C1, C2가 있습니다. S1은 요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S1, C1, C2가 있습니다. 내부 연결선은 이렇게 S1, C1, C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를 하나 사용했는데요. 맨 앞에 나타나는 게 출력입니다. 출력은 S1이고 입력은 A, B예요. 오화 게이트,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익스크루시브 오화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S1이고 입력은 A하고 B예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얘를 의미합니다. AND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C1이고 입력은 A, B입니다. 여기 출력은 C1이고 입력은 A, B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크루시브 오화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썸이고, 익스크루시브 오화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요 썸이고 입력은 S1 캐리 입력입니다. S1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캐리 입력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AND 게이트가 사용됐고요. AND 게이트 출력은 C2고 입력은 S1 C인입니다. 얘죠. AND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C2고 입력은 여기 S1하고 캐리 인풋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R 게이트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캐리아웃이고, 얘를 얘기합니다. 출력은 캐리아웃이고 입력은 C2, C1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모듈에 대한 설계의 끝입니다. 이 풀헤더라는 이름을 가진 모듈의 시작, 모듈의 끝입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로도로 설계하는 거랑 이러한 텍스트로 설계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 개수가 여기 몇 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게이트 개수가 뭐 10만 개, 100만 개다. 그러면 이걸 설계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프레더 같은 경우는 이름만 봐도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입출력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멘트를 넣어서 내가 언제 수정했고 뭐 이 게이트를 사용한 이유는 이런 거야. 나중에 여기를 뭐 개선하려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뭐 이와 같은 코멘트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듈과 모듈을 이와 같은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를 해서 모듈 단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장점에 의해서 베릴로그 HDL을 요즘은 이렇게 헤로도를 편집해서 사용하지 않고 여하튼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문법을 갖는 어떤 랭귀지를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